예, 수업 시작합니다. 이제 하도가 끝나고 오늘 낙서 들어갑니다. 낙서 제1장입니다. 낙서 제1장은 낙서가 나열된 수에 대한 설명이죠. 말했다는 게 낙서의 나열된 수를 말하다. 즉, 요걸 오늘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도와 낙서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도는 앞부분에 보셨지만도 지대한 세계나 지대 지미, 앞부분 나왔었죠. 지대 또는 지미, 어느 곳이든지 다 하도는 내재해 있다 하는 게 지난번에 나왔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대의 세계는 우주 물리학으로 말하면 우주죠. 우주도 하도로서 전부 다 설명이 될 수 있고, 지미는 요즘 말하는 양자의 세계죠. 양자의 세계도 역시 하도로 설명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그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도라는 것은 어떤 그 우주가 빅뱅에 대해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우주가 출발할 당시에 어떤 유의 세계, 어떤 빅뱅에서 이 빅뱅으로부터 유의 세계가 등장했다면, 이 유는 형상계인데 모든 형상들이 존재하는 건데, 이 형상계는 결국은 전부 다 하도의 세계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형상계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유라는 형상계에 있다면, 그거는 이렇게 생기는 그 순간에 중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 2, 3, 4 중앙청에서 해가지고 전후 좌우가 생기는 하나의 그 물건이 되는 거죠. 형상계.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로 이 하도 낙서를 통해서 어떤 형상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그 원리와 그 형상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상수학적으로 설명해 온 것이 하도의 세계였겠죠. 그래서 이런 하도의 세계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 의미가 통하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모습이 하도처럼 되는데, 그 중에는 과불급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과불급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느끼는 하도를 자꾸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눈이 열리면은 그 이 옛날에 왕들, 뛰어난 왕들이나 지도자는 바로 그 과불급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도의 세계가 바로 하나의 형상계를 유지해 주듯이 삶의 형상도 과불급을 조절해가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실천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눈도 열린다. 그래서 탕이나 무한 같은 사람이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마무리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도가 어떤 형상계란 유라는 형상계에 있다면, 이 형상계가 유라하게 존재하게 되면 그것이 살아있는 어떤 생명력, 이게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의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의 흐름이 필요한데, 그 생명력을 갖는 변화의 흐름을 갖다가 이 생명을 갖는 변화의 흐름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 바로 이 낙서라는 거죠. 낙서는 1, 2, 3, 4, 5, 6, 7, 8, 9 이래가지고 수가 되어 있는데, 9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왔지만도 어떤 물상이 끊임없이 파동처럼 흘러가는데, 이 파동의 에너지가 기가 변해가는 현상이 바로 이 낙서의 수로 가지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낙서의 상수로 가지고. 그럼 이거는 근본적으로 1에서 5, 9, 이제 또 5, 1이면서 9죠, 이게. 이것도 1이면서 9겠죠. 끊임없이 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변하는 관계를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하도는 대부분 공간적 형상을 갖다 이해했다면, 낙서는 시간적 변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시간적 변화, 공간적 형상을 이해했다면, 이 낙서는
시간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통해서 계속 변해가는 현상. 그러니까 하도가 갖고 있는 어떤 형상계의 공간적 형상계를 오행으로 증명해가지고 끝님이 해왔다면 그것이 하나의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낙서의 시간적 변화가 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도와 낙서는 따로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때는 하도는 복희라는 분이 황하에서 용마가 치고 나온 걸 보고 만들었고 이 낙서는 그 한서 예문제에 나오는데 한서 예문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다가 낙서란 데에서 거북이가 치고 나온 걸 보고 만든 것이 낙서다 이렇게 한서 예문제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경에 보면 서경의 주서에 홍범편이 보는데 홍범구주라고 나오는데 유명한 건데 홍범구주는 굉장히 중요하게 써있어요. 이 초자입니다. 홍범구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이 첫째 하늘이 이에 바로 줄석자니까 우에게 주었다. 무엇을 수로에 홍범구주를 주어가지고 우임금에게 홍범구주를 주어가지고 이 홍범구주가 그래서 낙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낙수란 물에서 거북이가 지고 나온 이 낙서가 바로 이 석양에서는 홍범구주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우임금이 바로 이 낙서를 보고서 홍범구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일은 떳떳한 윤리죠. 떳떳한 이자니까 이 이륜입니다. 이륜. 떳떳한 윤리니까 떳떳한 윤리를 펼쳤자 펴는 바가 됐다. 이 바소자 되니까 이 바유자예요. 그러니까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는데 용마가 지고 나온 거북이가 지고 나오는 이 하도를 보고서 낙서를 보고서 바로 용몽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떳떳한 이론을 갖다가 세상에 밝혔다 했는데 이 홍몽구조는 석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오사의 이야기 나오고 팔정 나오고 오복도 나오고 그러니까 소위 인간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정치 형태가 다 들어있어요. 홍몽구조 속에는. 우리 기자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언제 시간이 됐으면 석양에서 또는 안 그러면 인터넷에 있어서 홍범구조를 쳐보시면 홍범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건 철학과 인사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원리를 만들어낸 것이 낙서를 통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죠. 이 석양에도 그게 나왔다니까. 하늘이 바로 우임금한테 전해주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동교선생님 말씀 맞다. 이것도 있냐면 하도와 낙서라는 것은 전후에 이건 선천이고 후천이가 전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도가 나와서 그 하도가 작용하기 위해서 낙서가 필요하고 낙서는 하도가 있음을 해가지고 그 변형해 쓸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시간적으로 이 세상 모든 물상은 생기면은 변해가는데 생기는 현상을 갖다가 상수역대로 설명하는 것은 하도라면 그 생기는 현상이 변화를 가지면서 흘러가는 흐름은 낙소라고 설명이 돼야 된다는 보면 이게 바로 체와 용, 다시 말해서 같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주역의 원리에서도 이거 떨어졌네 이렇게. 주역의 원리에서도 보면 음양 오행 철학인데 주역도 어떤 현상계에 있다면 현상계 자체를 변해가는 원리로 설명이 돼야만이 주역이 갖고 있는 64계단 설명이 되거든요. 그 혹시 라이프니치 라이프니치가 이 주역을 갖다가 완전히 코드화 시킨 거 디지털화 시켰다고 보통 그러는데 라이프니치는 이 원리가 똑같은데 잠깐만 그쪽을 한번 보면은
이런 양음, 음양인데 이 주역의 64개를 갖다가 그 라이프니츠가 이게 디지털화를 시켰어요. 근데 그게 변화의 문제인데 보통 태극에서 양과 음이 나오는데 이 라이프니츠는 양은 갖다가 1이라고 표현하고 음은 0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보통 이게 태극인데 태극과 태음인데 태극 같은 경우도 표현하면은 1, 1이죠 그냥. 태음도 표현은 0, 0이죠. 그리고 소음인데 소음 같은 경우는 R서부터 하면은 1과 0이 되고 그 다음에 소양 같은 경우도 하면은 그 0과 1이 되는 거죠. 이 사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상을. 그 8개도 똑같죠. 금계는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하면 그거는 1, 1, 1이 되는 거죠. 공계 같은 것도 0, 0,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4개를 전부 다 0과 1로서 코드화, 디지털화 시킨 거죠. 그게 오늘날 컴퓨터의 전신이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게 그 라이프니츠를 갖다가 현재 와서 이 디지털의 아버지라고 하고 그걸 근거로 해 오늘날 컴퓨터가 만든 결정적인 도움이 돼요. 컴퓨터는 디지털 문자가 0과 1밖에 없으니까 그게 64개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럴 때 그 라이프니츠 한 건 뭐냐면 친구가 선교사 역할을 하다가 주역의 이치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영과 소위 말해서 음과 양에 대한 어떤 그 코드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 64에 디지털화 시킨 거죠. 그게 오늘날 이제 완전히 이 컴퓨터로 전환될 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면은 재미있는 게 어떻게 있냐면 검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졌어요. 보니까 공께는 이렇게 되는데 검께는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요거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공께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스며드는 거예요. 0으로. 그러니까 표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요거는 0이고 요거는 1이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왜 이해하냐면 지금 현재의 이 악서하고 파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음양의 원리가 있는데 음양의 원리 이 자체가 결국은 64기 변화의 원리인데 변화의 원리를 바라보는 파도보다도 낙서로까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이게 이 태양이고 이게 소음이고 소양이고 태음인데 이거는 전부 다 이 건에서 나온 거예요. 건에서 나오고 그다음 이거는 곤에서 나온 거니까 이 곤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 건계에서도 이런 음양이 있고 양과 음이 있고 공계에서도 역시 소양 소음이니까 음양이 있는 거죠. 음양이 있는데 이걸 이 변화의 흐름을 본다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태양에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현대 과학하고 접목시킨 표현지가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전자기파와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우주를 갖다 구성하는 판을 4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 노자할 때 전자기파하고 중력파하고 강핵력하고 약핵력 이게 우주를 지탱하는 힘이거든요. 4개 힘이거든요. 이 4개의 힘이 우주를 지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에서는 이 중력과 전자기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자 물리학에서는 강핵력과 약핵력이 있는 거죠.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이 변화가 하는데
이게 좀 이따 낙수하면서 대비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태음은 또 태음인데, 태음은 수렴하는 거예요. 양은 이게 확산이고, 이건 확산하는 거니까 양은. 음은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갖고 있는 그 이 태양의 경우는 전자기파는 막 퍼져가니까 확산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 태양의 상징한다면 이 태음은 수렴하는 거죠. 계속 기온을. 그러니까 원이 되는 것도 양적인 기온이 확장되는 것 같다가 다 끌어오고 음제 끌어오기 때문에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양이 계속 차고 나오면은 이 원이 만들 수가 없죠. 양은 확산하는 기호고 끌어들이는 게 이게 결국은 서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원이 되는 거죠. 모든 현상이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태음은 뭐냐? 중력이라는 거예요. 중력. 중력 끌어들이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하고 중력은 우주의 모습이니까 이게 거시적 힘이죠. 거시적. 그 다음에 소음과 소양인데, 소음은 이게 강행력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의 세계에서는 양자가 그 작은 극미 세계에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강한 응집력이, 핵이 있을 때 응집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그럼 이건 강행력일 때. 소양은 뭐냐면 약행력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의 세계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분해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소양력, 양행력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시 물리학이라는 거예요. 이 거시 물리학이고. 그러니까 우주를 바치고 있는 현대 물리학에서 4개의 파가 이 사상의 흐름과 같은 거예요. 사상이. 그게 왜 이 문제가 되냐면, 지금 하도에서, 낙서에서 보면은 1, 3, 9, 7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기준에 일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기운이 돌아가는 건데, 이것은 확산의 기운이에요. 이래서 아주 미약한 양이 3으로 드러났다가 동쪽에서, 남쪽에서 가장 강했다가 서해 와서 쇠해지는 거예요. 양이 드러났다가 아주 미약하게 했다가 드러났다가 강했다가 성했다가 쇠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확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전자기파나 태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음은 2, 4, 8, 6이에요. 음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건 수렴하는 게 반대. 2에서 미약하게 드러났다가 음미가 나오죠. 음미. 이것도 보면 양미가 나오죠. 양미. 그 다음에 양저 드러나고 양성했다가 양쇠하는 거죠. 이것도 양미, 양이 미약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은 동남쪽에 오면은 그 다음에 음이 드러났다가 동북에 오면은 음이 아주 성했다가 여기 오면 음이 또 쉬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기호는 바로 이 중력처럼 뭔가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흡수시키는 거죠. 수렴하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계는 이 음에 수렴하는 기운이 없으면은 양이 확장하는 기운에서 폭발하고 없어지는 거죠. 음이 수렴하기 때문에 이 양의 기운이 바로 늘 뿌리를 잡고 확산하더라도 그 확산하는 한도 내에서 그 음의 뿌리 한도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형상 갖게 된 거예요. 늘 변하는. 이게 그 낙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예요. 이 두 가지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확산의 양이 돌아가는 원리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이 낙서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반적인 눈앞의 모든 현상계가 하도라는 어떤 그 형상계가 그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끊임없이 변해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운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상속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도 이래 보면은 이 극에서 극에 갔다가 이 극에 갔다가 또 극에 갔다가 이 쉬하는 문제가 바로 극에 가니까
한여름이 됐다가 가을로 들어가잖아요. 또 한겨울이 됐다가 또 이제 봄으로 오는데 그 가장 성할 때 그때 뭐가 냐면은 거기에서 양이 생겨나고 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할 때 일양이 생기고 가장 성할 때 이 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겨울에 동짓날이 있고 한여름에 더울 때 한날에 일음이 생겨났다. 하진날에 일음이 생기거든. 바로 그런 식으로 놀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는 서로 얽혀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호에 얽힌 현상을 보고 난 다음까지만도 라이프리치 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삼다만상의 현상계를 갖다가 말로 설명할 것도 없을 텐데 짧은 몇 개의 부호 가지고 어떻게 정리했냐는 거야. 그 관심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64개의 모든 논리들, 그 복잡한 지역의 논리를 설명 없이 오직 64개 그림 보고 하나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코드 디지털화시킨 거예요. 000, 111. 검게는 아까지만 검게는 이 검게는 그냥 6개니까 1, 1, 1, 1, 1, 1, 1, 6개는 거죠. 공개는 0, 0, 0, 0, 0, 0. 그 나머지 교회는 요거 대입시켜 64개요. 64 다 대입잖아. 오늘 컴퓨터도 0과 1에 보니까. 그래서 디지털의 아버지라는 거죠. 여기서 사고 확장된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렇게 그린 건 요거는 확장된 기운. 요거는 두 개의 어떤 음향이 있던 기운이 있는데 요게 하나로 연결시키는 경우는 양의 기운이고 두 개의 기운이 분리가 그 사이에 새로운 기운 스며드는 형상이 이렇게 있는 거 요거는 음으로 본 거죠. 영으로 본 거고 그림으로서. 그런데 이런 변해가는 흐름을 낙서에서는 뭐냐면 끊임없이 시작과 정점 등에 계속 순환한다고 해요. 순환. 모든 것이. 그런 순환하는 원리의 이치를 갖다가 낙서에서 담았다는 거죠. 다시 보면 하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형상계를 설명하는 데는 이 하도가 가장 좋은 상수역적 부호고 그런 형상계, 공간에 존재하는 형상계가 시간과 더불어 생명을 가지며 변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데는 이 시간적 변화의 흐름에 올린 낙서가 가장 원만하게 표현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도와 낙서의 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에는 뭐냐면 이 하도가 열수, 하도가 이렇게 1, 3, 5, 9, 7 이렇게 1, 3, 9, 7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의 원리가 왜 이렇게 됐고 이제 또 2, 4, 8, 6으로 이렇게 왜 돌아가느냐. 그 문제를 갖다가 제일 처음 제시를 한 게 1장이죠. 하여간 이 큰 틀의 논리를 보면서 본문을 대할 텐데 이걸 제가 쓴 이유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이 학문적 논리는 이 낙서는 한서 예문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아버지가 돌아갔었잖아요. 치수 사업할 문제점 발견됐을 때 그때 하늘이 거북이, 신비로운 거북이한테 이 하도를 집어나와서 우임금한테 드러내 줬다. 이렇게 한서 예문지에서는 표현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서경의 주서에서는 우임금이 그것을 보고 홍범구주란 걸 갖다가 하도를 보고 그걸 갖다가 정리해서 인간사의 모든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도와 낙서에는 하도는 복희씨가 만드는 선천수고 낙서는 우임금이 만든 호촌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인데 이 지금 저희 공부하는 동주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도와 낙서는 이 세상 현상계를 보는 두 가지 원리이기 때문에 떨어서 설명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이 동주 선생님의 설명이에요. 그런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일단 1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굉장히니까 1장은 낙서 띄우고 재 띄우고 1장
76종입니다. 은 띄우고 낙서지 띄우고 있으라. 낙서 제1장은 낙서의 열수, 낙서가 이렇게 나열된 수, 이 자체의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말한 것이다. 낙서자는 띄우고, 음양 띄우고, 오행 띄우고, 운영지 띄우고, 수이 띄우고, 기 띄우고, 열수즉 띄우고, 천일 띄우고, 천삼 띄우고, 천오 띄우고, 천칠 띄우고, 천구 띄우고, 양수 띄우고, 오야오 여기까지입니다. 낙서자는 음자자는 것이죠. 낙서란 물건은, 낙서란 것은 음양오행이, 음양오행이란 하도의 음양오행이, 하도의 음양오행이 운영하는 수야. 하도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이 운영, 움직거리고 쓰이는 거니까 변하는 거죠. 움직거리고 쓰이는 거죠. 움직거리는 수이는 수야. 약서 구수는 바로. 그러니까 하도가 변해서 쓸 수 있는 수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열수, 그 나열된 수, 이거죠. 그 나열된 수는 곧 천일, 천은 양수니까 천은 양수를 말하잖아요. 천일, 천삼 양수, 그 다음에 천오 가운데, 그 다음에 천칠, 그 다음에 천구 해가지고 양수가 5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지2 띄우고, 지4 띄우고, 지6 띄우고, 지8 띄우고, 음수 띄우고 사이라. 그 다음에 G2, G는 음수를 말하니까 G2, 그 다음에 G4, G6, G8은 음수 4개라. 음양지 띄우고 수는, 음양의 수는, 음과 양의 수는 범 띄우고, 구이 띄우고, 구 띄우고, 수지 띄우고, 적은 위 띄우고, 40 띄우고, 오야라. 이 음양의 수는 무릇, 보통, 범은, 무릇, 보통, 뭐 이게 뜻인데, 범은 9개인데, 이것도 9, 2, 9니까, 이자가 들어가면 앞에 거 수로가 시켜야 된다는 거, 늘 얘기지만도. 9개가 되는데, 그 9개는, 9개의 수가 4인 것은, 사일적자, 수가 4인 것은 45가 돼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도, 하도의 수는 55예요. 1에서 10까지는 55야. 낙서의 수는 1에서 9까지 해가지고는 45야. 그래, 이게 100이에요. 그래서 100은 모든 공간적 존재의 이치와 그 다음 변화의 이치가 다 들어있는 게 100이에요. 그래서 이 100을 갖다가 모든 존재,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100은 가득하다지. 그래 우리가 보통 백성이라 할 때도 이걸 쓰는데, 백성은 모든 사람 뜻이어서 논리가. 사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와 변화의 문제 다 들어있다는 게 백성 속에. 개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수 띄우고, 이위 띄우고, 상종이라. 대개 음양의 수는 이위, 그 자리가 다른데, 그런데 상종, 서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로입니까? 고로 띄우고, 일제 띄우고, 북이 띄우고, 육제 띄우고, 서북하고, 실제 띄우고, 서이 띄우고, 이제 띄우고, 서람하고, 삼제 띄우고,
동이 띄우고 팔째 띄우고 동북하고 구제 띄우고 남이 띄우고 사제 띄우고 동남하고 오제 띄우고 중이라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음양의 수는 음과 양, 하얀 거는 양이고 까만 것은 음인데 이 음양의 수는 그 자리가 달라. 전부 다 달라. 8개. 다리가 다 달라. 9개가. 다리가 다 다른 이 위니까 다리 있잖아. 위가 다리가 다 다른데 그런데 서로 따르고 있어. 요 16은 하도 요거거든요. 하도 16. 38은 요게 요 하도의 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27은 여기 남이 여기 있거든. 또 49는 바로 하도의 이게 49. 이렇게. 서로 따르고 있어. 그러므로 1이 북에 있는데 6은 서북에 있고 1이 북쪽에 있는데 6은 서북에 있어. 1이 앞에 있고 6이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서북에 있고 7은 서에 있는데 또 7수는 서에 있는데 또 요 7수는 서에 있는데 그 다음 27 화니까 요거 화인데 2는 바로 또 서남에 있어. 또 같이 또 양 뒤에 따라가는 거죠. 양 따라가는 거죠. 또 3이 동에 있는데 양이 동에 있는데 8은 동북에 있어. 8은 이제 동북에 있어. 동북에. 역시 양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9는 남에 있는데 9는 남에 있는데 그 다음에 4는 동남에 있어. 역시 양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는 중에 있는 것이라. 5는 중에 있다. 여기까지 쉬겠습니다.